반갑습니다. 테마로드의 테리 아버지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 또 썰을 조금 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썰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는 썩 맹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풀 썰은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그 썰을 풀고 난 이후에 우리 어제 다녀가신 분 중에 아이디가 산들바람이라는 분입니다. 산들바람으로 본인이 여기에 자기가 그 써놓은 그 댓글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읽기는 그래서 아마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썰을 읽어드리고 이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썰을 좀 풀까 합니다. 자, 이분이 올려놓은 사연을 제가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지나간 수년 전 그 수년 동안에 고통받았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밟기만 하던 애가 딸을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 교장 선생님께 여러 번 불려갔고 그 후 정신병원을 수없이 다니고 입원도 시키고 해결이 안 돼서 전국 무당집 50군데는 다녀본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자살소동, 중환자실 가봤고 절에도 그리 따지지 않고 찾아가서 굿도 하고 대마도 하고 부모로서 절에서 하는 기도 방식으로 108배, 불경, 법사들이 하는 옥추경 등등 매일 새벽 2시까지 하고 그래도 가정은 어두운 기운과 가족 간 고성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본인도 고통받고 온 가족이 다 지쳐 삶의 의미를 잃어 나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다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수년간 고생했던 일들이 5분도 안 돼서 해결이 됐습니다. 지나간 시간들, 들어간 비용, 노력들, 그 외에 말하지 않은 내용 너무나 많고 다 허사였지만 선생님을 알게 되어 그마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그죠? 오늘 저녁도 가족들 다 모여 앉아 저녁을 먹고 웃으면서 키재기 놀이하면서 가족 간에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돈이 적어도 공부를 못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이 순간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누구에게도 단순한 일상이 우리에게 누릴 수 없는 사치였겠지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감사한 마음뿐이어서 죄송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달아주셨어요. 저는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이분이 며칠 전에 저 또 다녀가셨어요. 딸하고 와이프하고 다녀가시고 이분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달아난 내용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떤 살아왔던 그 아팠던 시절의 궤적에 대해서는 잠깐 이야기해 드려 볼게요. 저희들한테 왔을 때는, 와이프하고 딸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딸은 오지도 않았는데 상담 때 딸한테 문제가 있다. 언제쯤 무엇이 들어갔다. 그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한두 편 정도 보고 내려오셨어. 내려오면서 와이프하고 내려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들떠 있더래요.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는데 그렇게 들떠 있더랍니다. 와이프가 볼 때. 그 내려와서는 이제 딸 문제를 이야기하고 처리를 하는데 딸 같은 경우는 10만 더 내면 돼요. 그래서 딸도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안에 있는 거 조정 하나 놓고 나니까. 사실은 딸 정리하는데 설명하고 부연 설명하고 전부 다 해서 내 기억으로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엄마 라인 쪽을 씻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 아버지가 그 고생했던 그 내역들로 보면요. 이래요. 수많은 무당을 만나러 다니고 구판도 여러 판 벌리고 별짓을 다 해봤대요. 기도도 하고 산으로도 다니고 자기가 기도하러도 다니고 오만 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중에는 들더랍니다. 마지막에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모든 방법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본인이 참선을 합니다.
참선을 해서 참선 중에 기를 돌려요. 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를 운용을 할 수 있게 돼요. 어느 수준까지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소주천, 대주천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소주천을 돌리면서 상기가 일어나요. 상기. 상기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기가 올라와서 내릴 줄을 모르면 기가 위에 있는 걸 우리가 상기병이라고 해요. 그거는 한의학적으로도 나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약으로도 다스리기도 하는데 정말 어려운 병이에요. 근데 거기는 심히 개입이 된 상기증이라면 이거는 어떻게 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만 올라온 거면 모르지만 정말 어려워요. 못 고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렇게 기도 운용하면서 자기가 그 기로서 딸을 좀 어떻게 나서 보겠다. 안에 돌아있는 뭔가를 본인이 빼내려고 하는 작업들도 하고 했어요. 이게 잘 안 되죠. 그게 될 수가 없죠. 안에 일반 귀신급이라면은 이미 푸닥거리나 구설할 때 어느 정도 떨어집니다. 근데 안에 신이 들어와 있는데 그 구판 불린다고 해서 그게 나가겠어요. 나갈 리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만한 고생을 하셨던 거야. 그래서 본인은 별걸 다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본인이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기를 운용하는 것을 알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궁금한 게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서 딸은 1시간밖에 안 했어요. 그 외에 한 6시간 정도를 6시간 넘었을 겁니다. 아마. 방을 잡고 왔으니까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묻습니다.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 그 다음에 자기가 만났던 무속인들, 그 다음에 스님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되었던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내한테 또 묻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고받고 하는 내용 중에 지금 제가 이 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구판을 벌렸던 그 다음에 영향을 미쳤던 무속인들은 내가 그냥 두었을까요?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정리합니다. 선신을 모셨다면 이렇게 구판을 주재하고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안 합니다. 그 다음 이 무속인들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신인지 허준지 귀신인지 모릅니다. 본인들은 내가 강신무인데 내가 내 눈에 안 보이는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보는 강신무 있으면 내한테 전화하세요. 나는 뭐든지 다 볼 수 있다는 강신무 있으면 내한테 전화하세요. 절대 못 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영안이 열려 있으면 전부 다 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지금까지 영안이 열려서 전부 다 보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밖에 못 봤습니다. 그건 무속인도 아닙니다. 신은 받아 있었지만 무속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선신도 악신이 아닌 것을 모시고 있던 존재였는데 사자 불러주면 사자 보고 연나대왕 부르면 연나대왕 그대로 보고 다 봐요. 영가들 있는 그대로 다 봐요. 신들 요게 부르는 대로 다 봐요. 진짜 그만한 영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앞으로도 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묘사를 그냥 다 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테스트를 우리가 여러 번 해봤어요. 다 맞아요. 처음에 이 존재가 여자냐 남자냐부터 묻고 들어가요. 우리가 싹 다 맞춰요. 그런 중에 그래서 이제 이 무속인들도 다 보는 건 아니다. 다 볼 수 없다는 내가 확신을 딱 가져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것으로 무속적으로 내가 마술을 쓴다. 그 다음에 저주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어떤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하는데 내가 오늘 이 썰에서 무속인들한테 내가 한마디 할게요. 내한테 날릴 수 있는 모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한번 다 날려봐. 누군가 전해줘요. 그런 대상이 있으면. 그래서 내한테 날려봐. 이미 방송을 탔다면 네가 악신을 모시고 있다면 내가 이미 조졌어 너를. 선신을 모시고 있다면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날릴 일이 없어. 그까지 보고 내 이야기해. 그래서 이 영안이라는 것도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이 산들바람이라는 분이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기의 운용에서는 전생을 들여다보니까 전생에도 이 기를 가지고 상당한 경지에까지 갔던 경험이 있어요. 전생을 들여받아 봤을 때. 그래서 본인이 궁금한 것을 한 6시간 이상 내하고 앉아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분 좋아하고, 이렇게 들떠있는 모습을 자기 와이프가 처음 봤대요. 이렇게 흥분 상태로 이렇게 오랜 시간 일이 있는 걸 처음 봤다. 그래서 본인이 그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가족 간의 어떤 불화, 가정에 누군가가 하나 아프다 하면 집안 전체 우환이죠, 그죠? 근데 자식이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정말 힘들어져 버리는 거죠. 1시간 이후에는 우리 딸이 괜찮겠습니까? 라고 단 한마디도 내한테 물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딸 괜찮겠습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하는 절차가 딱 끝이 나고서 자기가 묻고 싶은 것만 계속 물었습니다. 그 다음날 올라가서는 본인이 또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감사하다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한 일주일이 지나도록 통화를 내하고 매일같이 2통화석, 3통화석 했어요. 했는데 우리 딸이 어떻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건 일주일 동안. 나도 묻지 않았어요. 본인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지금 본인이 지금 현재 궁금한 거, 그 다음에 내한테 다녀가고 난 이후에 어떤 기회 운용이라든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문제들. 저는 이 기회 운용에 대해서 배워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아졌어요. 그런데 이 기회 운용과 영적으로 터지는 거하고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계가 없습니다. 기회 운용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기회 운용만 알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기라는 것은 영적으로 터지는 거에 비유를 하자면 아주 조그마한 그냥 잔재주일 뿐입니다. 이것이 전체인 것으로, 이것이 전체를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면 이거는 큰 오산입니다. 기능을 요하는 것은 맞기는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능을 요하는 모든 곳에 도가 있습니다. 기를 운용하는 것은요, 기능을 요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기능이 주가 된 것이 아닙니다. 행위사학적인 어떤 행위에서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도가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다. 자, 하다못해 이런 엘로드 한 개 만드는데도 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진 이 엘로드는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뭐랄까, 점수로 치면 이건 30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기는 해도. 그 무슨 이야기냐. 이치를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떤 장비만 있다면은 아주 훌륭한 장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사 쓰는 게 훨씬 헐기치이고 시간적인 전략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사서 쓸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충 속에서 이런 기회 운용 같은 것도 사실은 내가 알아진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들바람한테 내가 이 길을 어떻게 운용을 해봐라. 이거로 가지고 터지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마음을 묶어 놓고 있을 수가 있다. 하나의 방법으로 쓸 수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길을 운용한다면은 이 길을 운용하는 곳에다가 내 마음을 묶어 놓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엄한 생각, 다른 쉽게 얘기하면 번뇌에 휘둘리지는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일심의 상태는 유지할 수가 있다. 그 상태에서 길을 운용한다는 생각조차 놓을 때 무심이 되고 선정으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운용해서 도에 이른다는 것은 어렵다. 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기능을 요하는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들바람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본인이 이제 그쪽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주화인마를 맞습니다. 이 주화인마라는 것은 신이 개입된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에서 어떤 상태에 놓이느냐, 화기가 바깥으로 뻗쳐나옵니다. 몸에 돌다가. 기를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몸이 예민해집니다. 전체적으로. 기가 운용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라는 것은 오르기는 쉬운데 오르고 난 이후에 내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오르막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기의 운용을 해본 사람은 내리막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올라갈 때의 에너지보다 내릴 때의 에너지가 몇 배로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갔다가 내려올 때 어렵죠. 적당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상당히 어렵게 힘들게 올라갔다면 내려올 때 다리가 다 풀리는 경험들 있죠.
그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체력이 될 때 산행도 올라가는 코스와 내려오는 코스를 적절히 안배를 잘 못하면 고생을 하죠. 이 기의 운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주천조차도 올릴 때는 쉽게 올라갑니다. 내릴 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밑에서 받치는 이 베이직에서 받치는 이 에너지가 없다면 내리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안 내려갑니다. 내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화 입마를 맞아서는 그날 일을 마치고 저한테 내려왔습니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거진요 새벽에 도착할 정도로 저한테 왔다 갔습니다. 왔다가 아마 잠도 못 자고 그냥 그대로 올라간 걸로 제가 알아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와 있는 신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빼내고, 신을 빼내고 에너지를 다시 내가 길을 돌려서, 강제적으로 내가 길을 돌려서 다시 풀었습니다. 화기도 다 빠지고. 그래서 치유가 됐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 문제 때문에 내려와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을 제가 통화를 하면서도 딸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야기도 없어요. 한참 만에 저하고 통화하면서 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서두에 제가 일러드린 대로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지금 서로 가족 간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면서 본인들이 의지대로 하루하루 일상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번에 내려와서는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하루 있다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설은 요 앞에 설에서 제가 풀었었는데 17살짜리의 테마에 대해서 앞에 설에서는 테마하는 과정을 제가 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테마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앉혀놔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에 있는 놈한테 도발로 하죠. 제가. 니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내가 너를 소멸시킬 것이다. 그래서 눈을 감고 안의 존재를 느껴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중계방송을 합니다. 이 친구가. 눈을 감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안에 몇 명이 보이느냐고 이야기하니까 3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가 있노라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할아버지처럼 나이가 많은 존재가 하나 있고 젊은 존재가 하나 있고 여자가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희가 있답니다. 그래 팔짱을 끼고는 있는 거예요. 제가 하니까 이 새끼가 뭐야 이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끼 뭐야 이거. 네가 뭐 소멸이 뭐 어떻게 소멸을 한다는 거야 인마. 이런 식의 이야기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 친구가 중계방송을 할 때 아주 그만하고 아주 근엄하고 아주 무섭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놈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 그런데 이 암만 악신이라도 내가 지를 직접적으로 뭔가 건드린 바가 없고 그냥 시비 그런 쪽이다 보니까 저한테 날라오지는 않았어요. 바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일단 니들의 에너지를 좀 빼놔 볼게. 한 빼봐. 안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 어떻게 한단 말이야. 한 빼봐라. 너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야. 빼봐. 한번 해봐. 이래 된 거예요. 지가. 내가 먼저 도발을 했는데 안 움직이니까 내가 이놈들의 에너지를 500석을 전부 다 빼버립니다. 500석을 딱 빼니까 빼고 난 이후에 저거가 뭔가를 약간 느꼈어요. 딱 느끼니까 그때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480의 에너지만 가지고는 나를 공격을 해도 나한테 약간의 데미지를 줄 수는 있지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못 칩니다. 그러니까 저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합니다.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중계를 합니다. 이 친구가. 와, 엄청나게 당황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에너지 빼기 전과 에너지를 빼고 난 이후에
겉모습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팽팽하다가 쫙 줄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외형이 딱 바뀌었대요. 젊은 친구가 칼을 들고 있대요. 큰 칼을 들고 있대요. 흡사 무사 같다는 거예요. 무사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칼을 빼들었다고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좌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대고 내가 네 에너지를 내가 더 빼줄게, 너희들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10만 남기고 에너지를 다 빼버립니다. 에너지를 쫙 빼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중계방송을 하느냐면 팍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는 들어 누웠습니다. 완전히 하나는 서이다 꿀에 앉았는데 하나는 완전히 들어 누웠대요. 근데 사실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오는 사람들은 그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화를 해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녹화를 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사실은 녹화를 해놔놓고도 우리가 본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올린 방송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노 하니까 완전히 그냥 자포 상태가 넘어선 그냥 약간 처절해 보인대요. 살려달라는 그런 느낌이래요. 지가 볼 때.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죠. 내가 지금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감이 안 오나 하니까 모르겠대요. 지금 너가 지금 이 중생들 중에 이렇게 누가 너한테 이런 데미지를 주는 존재들이 있었나라고 내가 또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다. 너가 소멸되기를 원하나 지옥 가기를 원하라고 내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얘들이 지옥을 보내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가 뉘우치는 바가 있나? 인간 세상을 어지럽히고 너가 뉘우친 바가 있느냐라고 내가 물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뉘우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는 저가 지금 이것이 죄고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죄의식이 있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죠? 자기의 고유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을 중생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제자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런 지 말을 안 들으면 그냥 개판치 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런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했던 놈들이기 때문에 죄의식이라는 게 일절 없습니다.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희는 소멸시킨다라고 내 이야기했어요. 그 대개의 신들이 소멸을 겁을 내더란 말이에요. 지옥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몇몇 신들은 사실은 지가 지은 만큼 본인이 지은 만큼만 받고 간 신도 있습니다. 악신들 중에. 정말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라고 우리가 양심이 남아있는 것 같은 존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소멸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라인을 전체를 내가 소멸을 시킵니다. 그래서 수장을 하나 딱 가니까 안에서 가음을 지르고 난리가 났대요. 비명을 지른대요. 이 친구가 길을 막아요. 안에서 가음을 지른다는 거야, 막. 그래서 가니까, 피가 튀깁니다 하면서, 소리가 들린다면서, 막. 그래서 라인별로 갈고, 두 번째 갈고, 세 번째 갈고 하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얘가 지금 그걸 보는 걸 중계방송을 해주니까, 지가 보이는 대로. 그래서, 그 안에 신을, 이 악신들을 다 빼낸 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친구하고 지금 연락이 끊쳐서 지금은 연락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썰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개의 썰을 제가 풀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